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파주에 31개 본찰 중에 양주에 봉선사, 말사, 보광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광사 어실각은 뭐 하는 곳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사는 뒤에 고령산을 배경으로 굉장히 멋있고 큰 절입니다. 역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보강사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초파일 때 풍경입니다. 그리고 목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신라 때 생긴 천년 고찰이죠. 음, 바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무렵에 그때 한번 가봤더니 아주 화사하고 너무 운치가 있었어요. 보강사를 살펴보시면요. 894년 신라 때 도성국사가 세웠고요. 고려 말과 조선 초쯤에 무학대사가 중건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40년인 영조 16년 영조의 모친 숙빈 최씨의 기복사로 삼으면서 더 절의 규모가 커졌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웅보전의 편의 글씨를 영조가 썼고요. 만세로를 이제 더 크게 지어서 거기 나인과 궁녀들을 머물게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을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단풍이 드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죠. 국화를 정말 잘 진열해 놓고 이래서 아주 분위기가 또 색달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만세류에 앉아서 바라본 대웅전의 모습인데요. 저 뒤에 고령산도 이렇게 단풍이 들었죠. 바로 이 글씨가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이 편액을 영조가 친필로 쓴 글씨입니다. 굉장히 역사도 있고 멋있죠? 이것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고령산이 더 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종이 있는데 이것이 한 10여 년 전만 가도 이렇게 문을 해달지 않았는데 이 종을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렇게 고령산 보광사 이렇게 새긴 절이 종이 달려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문으로 막아 놓아서 잘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죠. 바로 이 대원고전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만세르입니다. 이것이 영조 16년에 영조의 어머니 숙빈최 씨의 기복사로 정하면서 저기 이제 궁인과 나인들이 머무니까 이렇게 크게 지어줬다고 하죠. 그 보광사 만세류에는 바로 이렇게 모고가 하나 있는데요. 물고기로 된 용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밑에가 이렇게 비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고도 굉장히 운치가 있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원고전 옆으로 해서 돌아 올라가면 어실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조의 어머니 숙비채 씨를 모셔놓은 각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향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실각은 영조대왕의 사모곡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19대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친어머니. 우리가 연속극에서 그 동의를 많이 봤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숙빈채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빈채 씨는 7살에 궁으로 들어가 숙종의 이제 궁녀가 되었는데 이제 친박라인이었다고 하죠. 이제 나중에 숙종의 성언을 받아 숙빈에 봉해지고 1694년 숙종 20년에 영조를 낳게 됩니다. 어실각은 1740년 영조 16년에 보광사를 숙빈채 씨 묘소인 소령원의 기복 사찰로 삼으면서 건립이 된 거죠. 어실각이. 건물은 이렇게 이제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어실각 앞쪽에 영조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심었다는 그 향나무가 300년이 되었겠죠. 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여기가 좀 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안에는 바로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초파일 때 갔을 땐 이렇게 이제 등불을 하나 얌전하게 또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경, 휘덕, 안순, 수복, 숙빈, 해주, 최씨, 지신, 여기 이제 새겨진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조의 어머니 숙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세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최숙빈은 1670년 나중에 영의종으로 추증이 되죠. 아버지가 해주최씨 최효원의 딸로 태어나 7세에 친박 라인으로 궁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연인군은 모친 숙빈이 친박 라인 시절에 새누비가 어머니 무엇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가늘게 누비는 새누비가 가장 힘들었다는 말을 듣고 영조는 평생 누비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김용숙의 조선조 궁중 풍속연구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보면 고종의 후궁 삼축당 김씨와 광화당 이씨가 고종에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궁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1694년 24세로 숙종과 사이에 연인군을 낳고 1718년 49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연인군은 대리청정 왕세제를 거쳐 30세에 조선 21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어머니묘는 이제 그렇게 썼을 때는 1718년에 그냥 숙빈묘라고 불러 내려오다가 영조가 보광사를 기복사찰로 정하면서 이것이 이제 커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영조 20년, 그럼 왜 16년까지 기다렸는가? 영조도 힘을 길러야 되겠죠? 이제 자기 힘이 생기니까 영조 20년 어머니 위패 모신 곳을 육상묘라고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9년 후에 육상궁으로 승격시켰다가 육상궁은 현재 청와대 그 오른쪽 서쪽으로 7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로 합사가 됩니다. 그리고 파주에 있는 그 묘소 또한 영조 20년에 소령묘라고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숙빈묘, 그러다가 소령묘, 그다음에 29년에는 소령원으로 승격을 시켰으면서 사당과 무덤에 궁호와 원호를 올릴 때 함께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립니다.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뭐 경사스러운 이런 시호겠죠. 후일 여러 차례에 걸쳐 휘덕, 안순, 수복의 존호가 더 올려졌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어실각 안에 있는 위패에 보면 화경, 휘덕, 안순, 수복, 숙빈, 해주, 최씨, 지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소령이라는 것도 이렇게 밝고 환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령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조의 멋진 숙빈 최씨의 이제 모습이고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모습은 저렇게 아주 고즈넉한데, 이곳이 정동쪽을 바라보면서 묘가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는데 이 구불구불한 이 모양이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면서 어머니 묘소 있는 자리에 딱 여의주를 무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굉장히 모르는 제가 받은 묘자리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보면 수양 최씨 지묘 이렇게 되는데, 수양 최씨, 해주 최씨, 숙빈 최씨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동쪽 모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정 동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묘자리가 굉장히 밝고 좋은 것 같았어요. 소령원은 1718년 숙비묘로 부르다가 아들 영조가 이제 6년 후에 즉위를 하죠. 돌아가시고 6년 후에. 그리고 영조 7년에는 장맹의 제사를 지내고 모친의 묘막에서 자고 갑니다. 말려도 이제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영조 16년 1740년 제사를 지내고 제실에서 유숙을 하고 갑니다. 그 세제 시절에 경종이 이제 형이 왕이었을 때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 어머니 묘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자고 가면서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묘소 오기를 참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보광사를 기복사찰로 삼아서 만세르의 나인과 상궁들을 기거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령묘, 육상묘로 이렇게 이제 했고, 제위 29년에 소령원 육상으로 올리고 모친의 비문을 지은 해이기도 합니다. 모친의 비문을 특히 이제 그 신도비각에 이제 해서 세운 거죠. 승정원 일기에 보면 영조 7년 9월 9일과 9월 27일, 28일에 보면요. 9월 9일은 이제 내가 어머니 묘막에 가서 하루 자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27일, 28일은 27일 밤을 거기서 이제 잤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영의정 홍치중이 영조에게 상소하기를 사친의 묘소의 묘막은 비록 잠조에 계실 때 납신적이 있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결국 사가이며 또 처한 곳이 후미지고 외딴 촌락이니 어가가 유숙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속히 헤아리시어 무신하들의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고 말을 하니 영조가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숙하는 까닭을 연속해서 이미 하유하였듯이 정례로나 상황으로나 모두 그만둘 수가 없다 하고 사관을 보내어 전유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그러니까 영조가 장릉의 세능에서, 장릉이 윤천리에 있다가 탄현으로 옮겼다고 하죠. 장릉 그 옮긴 세능에서 친제를 행하고 파주 주정소를 거쳐, 원래는 이 주정소에서 자야 되는데 주정소를 거쳐서 삼유에 이르러 제실로 들어갔다. 박문수에게 전교하기를 파주와 고향의 객사에 전례대로 사객이, 그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들어가 묵도록 분부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거죠. 자, 소령원의 그 묘소 옆에 있는 비각에 보면 이렇게 숙빈, 해주, 최씨, 소령묘 이렇게 되어 있죠. 화경, 숙빈, 소령, 원 이렇게 묘가 이제 원으로 이렇게 승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입구에 있는 신도비각이 바로 여기를 이제 영조가 이거를 친필로 지었다는 거죠. 짓고 쓰고. 그래서 숙빈, 수양, 해주최씨가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광사 어실가 거기가 바로 이렇게 이제 영조의 어머니 숙빈채 씨를 모시면서 이렇게 저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고 그 옆에 소령원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광사 뒤로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고령산인데요. 거기서 보면 요즘 이렇게 마장저수지가 잘 내려다 보이죠. 마장저수지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소령원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광사와 어실각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영조의 효심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향나무도 300년이 넘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광사는 특히 가면 참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 곳이죠. 그 실록이 묵어진 고령산도 아주 좋고요. 시간 내어서 한번들 다녀오시면서 어실각도 꼭 한번 들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조의 효심이 남아있는 그 향나무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오시면 좋겠죠?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